the sense of w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발음은 그냥 감안하시고, 이 중력파가 이제 검출이 되던 그 즈음에 제가 그냥 흥분해서 여기다가 중력파 얘기를 그 얼마 지난 후에 남겼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아르케로서의 중력파를 앞쪽에 이제 설명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은 수식 같은 거 어차피 못 쓰죠 지금. 그거 없죠. 펜하고 종이가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기반으로 식 없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얕지만은 않은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콥스키 이 시공간 같은 경우에도 식을 쓰진 않았지만은 그 식에 나와 있는 것들 뭐 C 그리고 X, Y, Z가 뭘 의미하는지는 얘기를 했었고, 또 맥스웰 얘기할 때도 어차피 광속은 상수화돼서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그 중력파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할 때는 이제 야 아인슈타인 참 대단하다, 이 그때 했던 거랑 정말 같은 방식으로 검증이 된 거죠. 근데 정말 검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체로 그 중력파가 언제 뭐 이렇게 그 예측이 됐고 100년 전에 예측이 됐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검출이 됐다. 뭐 그리고 근데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근데 오늘은 그래도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식 같은 거 쓰면 되게 편하죠. 설명하긴 편하죠. 알아듣기가 어렵고. 근데 수식을 안 쓰면은 알아듣기는 쉬울 수도 있죠, 잘하면. 근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발견되고 얼마 안 돼서 여기다가 막 이 대단한 어떤 그 흥분감 이런 거를 남기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쪽도 이제 더 발전을 해 가면서 또 막히는 지점도 있고 하지만은 중력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중력 이론이라든지 통일장 이론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다른 갈래로. 그러니까 촉근 이론 이랑 좀 다른 갈래로. 그런데 중력파라는 게 뭐냐? 파장이죠, 파장. 파장인데 다른 파장이랑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질파와도 다르고, 또 전자기파와도 다르고. 근데 이제 중력파가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에너지만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딱 들어맞게 설명이 돼? 이를테면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나 이런 데에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게 계산이 안 맞아. 근데 이제 중력파를 비롯해서 중력파 그 발견된 이후에 거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파장들도 다 발견이 돼요. 이를테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감마파라든지, 이게 중력파랑 같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발원지에서 같이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력파는 되게 특이한 게 시공간 자체의 그 파동이거든요. 맥동인데 시공간이
막 그 파동을 한다는 게 믿기십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이제 100년이 지나서 증명이 되고, 아인슈타인의 그게, 그리고 사실 그 중간 정도에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중력파라는 게 있구나, 중력파도 있고 중성자별, 블랙홀 다 이게 맞아 떨어질 것 같구나 라는 것은 펄세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중력파가 나오는 블랙홀이 됐건 아니면 중성자별이 됐건 되게 이제 쌍성일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쌍성이 같이 돌다가 가까워지면서 엄청 빨리 돌죠. 그러면 빨리 돌 때 빨리 돌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합해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홀도 하나로 합쳐지고 중성자별도 하나로 합쳐집니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밀도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소용없을 정도의 밀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펄사 같은 경우에는 외계에서 신호가 오는 줄 알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띠디디디디 오니까, 빛도 에너지죠, 오니까. 그래서 펄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띠디디디 왔던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게 중력파가 이 나오는 에너지를 봤을 때 중력파가 나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력파를 전자기파하고는 달리 중력파는 검출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전자기파는 뭐 이론적으로는 한번 쫙 쏘면은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 수직을 이루면서 파동을 이루면서 쭉 나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 정지 질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진공 상태라면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가요. 그러나 이제 중력파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자체가 파장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리에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블랙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지구에서 검출기로 이제 검출을 한 거는 어느 정도의 시공간의 맥동을 측정하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21이에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21이 지금까지 제 얘기들 들으신 분들은 진짜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작은 거라는 걸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비유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지구대 축구공 뭐 이 정도가 나노라고 해요. 보통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하고 축구공 하면은 그래도 감각으로 약간 좀 오잖아요. 엄청난 지구에 축구공이 얼마나 많을 텐데 10의 마이너스 9가 엄청 작은 숫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태양하고 축구공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태양에는 축구공이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태양하고 지구하고 직경이 한 10의 2승 정도 차이가 나요. 원래 이제 1점 몇 한 다음에 10의 2승이지만 물리학에서 그냥 10의 몇 승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되게. 앞쪽에 점 붙는 거는 별로 안 다뤄요. 근데
그러니까 100배 차이 난다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100배 넘게 차이 나지만 100배 차이가 나면 10의 2승이죠. 그러면은 태양과 축구공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에 마이너스 11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과 축구공이라고 해도. 근데 그 정도가 우리가 이 지구, 그리고 지금 태양이 어디 갔냐? 가려져 있네. 오늘 비 온다는데. 장마 시작인가 봅니다, 이제. 근데 태양하고 축구공 하면 그래도 우리가 느낌으로 10에 마이너스 11승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작은 거구나. 실제로는 이 메다 이걸로 쳤을 때 원자보다도 더 작으니까. 원자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를 검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그것도 감이 안 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별들 중에서 태양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별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하고 10의 3승 정도 차이의 별이 뭐 이제 그 관측되는 별들 중에서 그 정도로 이제 큰 별이 있습니다. 10의 3승. 태양보다 1000 몇백 배 큰 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별은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전파망 환경이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 감각으로 태양처럼 오진 않죠. 감각으로 직접 다가오진 않지만은 태양보다 1000배면 태양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 거 아니에요. 지구 대 태양보다도 10승이 10의 1승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별하고, 거대한 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축구공 비교를 했을 때도 고작 10의 마이너스 14승인 거예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21승을 펄사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 중력파 있을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 이번에 또 맞을지도 몰라 이랬지만 이게 10의 21승을 검출이 불가능하잖아, 검출이. 근데 이제 아이디어의 그 발상의 전환, 그리고 좀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검출해냅니다. 이 레이저 간섭계라고 하는 그런 하여튼 검출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늘은 아무런 수식 없이 한번 생각을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검출을 했느냐? 여러분, 이제 맥스웰이 사실 물리학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영웅적인 그런 과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많이. 뭐 슈레딩거 이렇게 이름이라도 좀 많이 들어보고. 맥스웰은 그냥 전자기 그거 방정식 그 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이제 전자기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전자기 현상의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그 식들을 통해서 이게 결국은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근데 그 증명 과정에서 속도가 상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C예요. 광속이야. 이 이후로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민콥스키 공간에서 XYZ에다가 C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간, 시공간이죠, 시공간. 이 아이디어가 이 맥스웰의 전자기파, 그리고 광속이랑 똑같이 달리면은 광자랑 나랑 눈이 마주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근데 마주칠 수 없다. 똑같이 달려도 광속은 상수라서 그만큼 30만 킬로미터로 더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게 파동이구나, 그리고 빛이 상수구나, 광속이 불변이구나, 말하자면 공리로부터 이제 상대성 이론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이 출발을 하면서
민콥스키 시공간이 도입이 되면 이 속도, 광속과 관련된 역설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야. 뭐냐? 시공간 자체가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재미있게도 이렇게 전자기파가 요 파동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파동.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수직선에 대한 어떤 직선에 대한 이제 수직의 방향 요 양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파동들, 뭐 전자기파나 아니면 중력파나 이런 파동들은 편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중력파는 특이하게 45도 각도와 그의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야. 시공간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다른 과학자들이 볼 때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참 믿기진 않는다. 근데 펄사를 보니까는 아니 실제로 그 중력파라고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력파라고 하는 게 민콥스키 공간을 통해서 이 시공류를 일단 0으로 만들어 놔요.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 시 공간의 곡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맥스웰이 했던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계산 과정에서 파동방정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중력파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게 파동방정식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미치는 일이지. 무슨 물이 있거나 아니면 공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자기파 같은 거는 그래도 전자기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그때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이죠. 근데 그런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공간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가세요? 직관적으로 안 다가와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유기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1 메다로 움직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측정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길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를테면은 원자 같은 경우에는 대충 10의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점 몇 붙겠지만은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노 수준에서 뭘 다루는 건 원자 몇 개 정도를 다룰 수 있는 그 공정 같은 거 얘기하는 반도체에서.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몇 나라만 할 수 있죠. 뭐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아니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 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게 그런 기술들. 근데 아니 그거보다 10의 마이너스 11을 더 들어가는 걸 어떻게 검수를 하느냐.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레이저 간섭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8km, 이쪽으로 8km. 8km였나? 하여튼 4km인가? 하여튼 이쪽으로 좀 굉장히 이 빛하고, 제가 빛 설명할 때 빛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갈릴레오부터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속도 구하는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중력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몇 킬로, 이쪽으로 몇 킬로, 이거를 미국의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제 건설을 해요. 그게 이제 처음 이제 그 된 게 2002년 올림픽이란다. 월드컵, 한일 월드컵 이때 이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중간에 막 지어지고 손도 보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아프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시공간 역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십자 모양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맥동이라고 하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왜 레이저 간섭계라는 이름이 붙였냐?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레이저의 에너지를 최대화시켜서 작은 단위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방향이 있는 거고요. 간섭계라고 하는 것은 빛이 왔다 갔다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한 번 그 거울을 둡니다. 여기에서 막 수백 번 더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해야 태양의 한 1000배 되는 거랑 축구공 크기에 해당되는 그 정도 수준의 약간의 차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리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간섭계는 간섭 중에서 이제 보강 간섭이 있고 상세 간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간섭 현상을 통해서 증폭시켜서 아주 약간의 차이를 잡아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며칠 때 보강이 되기도 하고 상쇄가 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세상에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랑 정말 똑같이 중력파가 검출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떠들썩했던 2016년인가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투병 생활하던 그 초반이죠. 그때 이제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그 대단하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거시 세계에서 얼마나 정합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게 무시무시한 건 바로 시공간에 대한 거란 거예요. 시공간. 시공간 자체가 진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시공간 자체가 맥동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맥동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방금 말했던 그 두 팔의 길이가 실제로 짧아졌다, 길어졌다. 시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물론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해 있는지 아세요? 여기하고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걸 측정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엄청나죠. 근데 그거는 무슨 10의 마이너스 21승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21승은 일단 레이저라고 하는 걸로 특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셈이고요. 에너지를 통해서 이게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주 많은 그
이 포톤을 통해서 정밀도를 하나 높이는 방법, 그리고 거리를 계속해서 늘려줌으로써 아주 작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작은 것까지 다룰 수 있게, 그리고 간섭 현상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을 해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거의 뭐 몇 년 안 지나서 거의 바로 연속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를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중력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장 이론에 굉장히 많이 막히곤 있지만 열쇠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공간 자체가 중력파를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광속 불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에 대한 역설, 그리고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측정이 돼 버린 거거든. 측정이 되면 에너지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정도가 되면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뱅글뱅글 돌다가 더 뱅글뱅글 빠르게 돌다가 그 다음에 충돌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합쳐지고, 이 과정이 에너지적으로 정확히 그래프로 나오거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때 실제로 같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발원지에서 다양한 파장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 같은 발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측정이 되는 거야. 여러 도구를 통해서. 중력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되게 특이한 양팔로 된, 직각으로 된 그 팔에서 검출이 됐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광원을 이제 이를테면은 전자기파도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 빛이 나오는 거야. 전자기파 중에 빛도 있으니까. 그리고 적외선도 나오는 거야. 적외선 검출기도 있으니까. 그리고 감마레이도 나오는 거야. 감마레이를 검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파장들의 맥동이 동시에 같이 에너지로서 튀어나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하나로 설명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중력, 표준 모형은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힉스 입자가 중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과학 영상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중력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양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를 설명할 때 수학적으로 중력값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중력 자체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력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시도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게 이제 좀 다른 방향의 대통일 이론, 통일장 이론이 될 수 있죠. 촉근 이론 비슷하게. 촉근 이론은 아무런 검증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아르케로서는 설명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력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 나오면, 이론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이후로 인터스텔라 자문한 분도 중력 연구하시는 분이고, 근데 중력파를 기반으로, 그리고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면은 이제 상당한 그 설명력을 가진, 근데 이상하게 다 포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지금. 하지만 이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검출됨으로써 시공간에 대해서 최소한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정확성이 맞아. 엄청나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1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시 깜짝 놀랄 정도로, 위디딧 할 정도로 그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후속 관측들, 연구들이 중력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